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게서 배운 돈에 대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어쩌면 좀 위험할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내 돈, 은행에 있으면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쩌면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그냥 증발해버리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요, 100만 원이면 금을 20g이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겨우 5g밖에 못 삽니다. 똑같은 100만 원인데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무려 75%나 줄어든 거예요.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이 가진 진짜 힘, 바로 구매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내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내 주식 계좌가 빨간불이라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자산 가치를 재는 그 기준, 바로 원화라는 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점점 짧아지는 자로 키를 재면서 키가 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부의 착각입니다. 왜 우리 돈 원화가 예전 같지 않은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징이죠. 강남 아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2022년 1월 이후에 원화 가격은 10%가 올랐습니다. 와, 오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같은 기간에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 25%나 폭락했어요. 그럼 이 아파트의 진짜 가치를 달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순손실입니다. 충격적이죠? 사실 이런 현상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 동안 똑같이 겪었던 일이에요.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니까 실질적인 부는 오히려 줄어들었죠. 안타깝게도 이제 그 흐름이 바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의 상황이 그냥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죠.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40년의 꿈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영구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지난 40년은요, 세계화 덕분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든 값싼 물건들을 마음껏 쓰고 또 미국이라는 세계의 경찰 덕분에 자원 가격도 안정되던 그야말로 저물가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반대죠. 탈세계화 때문에 공장들은 인건비 비싼 미국으로 돌아가고 자원은 이제 무기가 돼서 공급망을 마구 흔드는 고물가 시대가 된 겁니다.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던 그런 마법 같은 시대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공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1980년도에는요, 금리가 무려 40%에 달하는 저축 상품도 있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냥 은행에 돈만 꼬박꼬박 넣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예금 금리 평균 잡아봤자 2.5%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은행에 저축하는 건 사실상 내 돈의 가치를 까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정책, 이름하여 돈 찍어내는 기계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 즉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2년 1월 이후로 미국이 돈을 3% 더 찍어내는 동안 한국은 무려 20.4%를 더 찍었습니다. 미국보다 7배나 빠른 속도예요, 7배.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공급량이 7배나 빠르게 늘어났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칸티용 효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새로 찍어낸 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쫙 퍼지는 게 아니고요. 수도꼭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자기 그릇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그럼 그 돈은 시중은행으로 가죠.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부자들에게 이 돈을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부자들은 이 싼 돈으로 뭘 할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막 사들이겠죠. 그럼 자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현금만 쥐고 있던 사람들의 돈 가치는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과정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돈을 찍어내서 얻는 이익은 상위 1%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90%는 끝없이 가난해진다. 이것이 바로 칸티형 효과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근데요, 역설적으로 바로 지금이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진짜 큰 추격과 역전의 기회는요, 경제가 마냥 좋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지각 변동의 시기에 찾아옵니다. 1898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대기업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업들의 서열이 재편됐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게 흔들리는 이런 시기야말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의 헌인 워렌 버핏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돈의 홍수가 밀려올 때는 너도 나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쫙 빠져나가는 순간 누가 진짜 실력자고 누가 그냥 운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썰물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떤 주식을 사라, 어떤 부동산을 사라 이런 식의 단순한 처방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요, 돈의 가치를 재는 나만의 기준을 원화가 아닌 다른 척도로 바꿔보는 것, 그리고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즉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갈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거대한 돈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배워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